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없던 기미와 검은 반점이 하나둘 늘어나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 자신감이 줄어드는 순간 말입니다. 모임에 나가도 사진 찍기 싫어지고 집에 있을 때조차 거울 보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자외선에 오래 노출돼 피부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칙칙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무력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걱정에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제 이름은 정민호입니다. 올해 65이며 30년 넘게 환자와 함께 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과 연구하며 세계 학회에서 기미와 검버섯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활 습관과 몸의 균형이 무너질 때 생겨나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70대 김화자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늘 곱던 피부였지만 어느 날부터 검은 반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 외출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울먹이며 사람들이 제 얼굴만 보는 것 같아요 라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누구나 다시 밝은 피부를 되찾을 수 있다고요. 생활을 조금씩 바꾸며 관리법을 실천하셨습니다. 몇 달 뒤 어르신의 얼굴은 환해졌고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값비싼 시술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미와 검버섯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잘못된 방법이 왜 위험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와 검버섯을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과도하게 쌓이며 생깁니다. 멜라닌은 햇빛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지만 과하면 피부에 얼룩을 남깁니다. 자외선 노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평생 쬐어온 햇볕이 피부에 차곡차곡 흔적을 남깁니다. 모자를 쓰지 않고 마당일을 하던 습관, 자외선 차단제를 가볍게 여기던 시간이 모두 원인이 됩니다. 호르몬 변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지나며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기미가 늘어나는 경험을 하십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면 멜라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기미 발생률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피부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고 작은 잡티가 점점 진해지며 커집니다. 78세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늘 웃음 많던 분이었지만 60대 이후 기미가 갑자기 번졌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액순환이 나쁘고 오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겹쳐 있었습니다. 원인을 해결해 드리자 피부가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불균형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결책도 달라집니다. 겉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뿌리 원인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면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십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문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피부 표면에 멜라닌만 태웁니다. 뿌리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깁니다. 한국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레이저 시술 환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재발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피부가 얇아져 자외선에 더 민감해지고 색소가 더 짙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싼 크림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처음엔 환해지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붉어지며 회복이 더뎌집니다. 77세 김정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고가의 크림을 쓰셨지만 결국 기미가 더 짙어졌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았을 텐데요. 민간요법도 위험합니다. 레몬즙, 베이킹소다, 치약을 얼굴에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피부를 자극해 염증을 만들고 오히려 멜라닌 생성을 더 자극합니다. 75세 이말순 할머니는 유튜브에서 본 방법을 따라 하셨다가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워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예민한 장기이므로 잘못된 방법은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요. 겉만 가리는 시술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과 생활을 함께 관리해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연구로 검증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값비싼 시술이나 화려한 크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과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환자들에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처음에는 믿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면 놀라워하시죠. 첫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줄여줍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환자의 피부 톤이 20%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합니다. 키위의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피부 건강을 지키는 천연 보약과도 같습니다. 둘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 회복을 돕습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자외선 손상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 혈액순환을 개선해 얼굴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일본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수분이 15% 증가하고 색소 침착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식탁 위에 생선 한 접시가 피부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지켜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과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맑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유산균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대 연구에서도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기미 발생률이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넷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피부 건강의 기본입니다.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고 피부 세포가 원활하게 재생됩니다.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권장합니다. 특히 카페인 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꾸준히 지키면 피부가 맑아지고 잔주름도 완화됩니다. 82세 박정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늘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모자를 쓰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저와 함께 항산화 식품과 오메가3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드시고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곁들였습니다. 저녁에는 구운 연어를 꾸준히 챙기셨습니다. 3달 뒤 거울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모자를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아요. 피부가 옅어졌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밝아지신 것입니다. 이 경험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피부는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항산화 과일, 오메가3 생선, 발효식품, 충분한 물.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생활 습관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건강은 식습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피부가 회복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4가지 생활 습관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햇볕 관리입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는 자외선이 강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와 양산을 챙기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한 번쯤 빼먹지만 그 작은 순간이 피부에 큰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가 얇아져 있어 자외선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간단한 차단 습관이 기미와 검버섯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숙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피부 재생이 더뎌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야 피부가 회복됩니다.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TV나 스마트폰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또는 종이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74세 김정혜 할머니는 늘 늦게 잠들고 아침마다 피곤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취침 1시간 전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한 달 뒤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도 줄었다며 웃으셨습니다. 셋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여 멜라닌 생성을 자극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기미 발생률을 크게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깊은 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478 호흡법을 자주 알려드립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춘 뒤 8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피부도 편안해집니다. 77세 박순자 할머니는 손주 돌봄으로 늘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호흡법을 매일 5분씩 실천한 뒤 표정이 밝아지고 기미도 옅어졌습니다. 넷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어 피부가 맑아집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만으로도 혈당과 피부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79세 최병호 어르신은 검버섯 때문에 모자를 늘 눌러 쓰셨습니다. 제가 매일 20분 걷기와 저녁 명상을 권했습니다. 2달 뒤 피부가 한결 밝아지고 어깨가 펴지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처럼 피부는 단순히 바르는 관리가 아니라 몸과 생활의 균형에서 달라집니다. 햇볕을 피하고 숙면을 지키며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몇 주 뒤 거울 앞에 얼굴을 바꿉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꾸준함은 반드시 보답한다고요. 오늘 저녁부터 10분 호흡을, 내일 아침부터 20분 걷기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물론 마음까지 환해질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들을 실천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누구나 작은 변화만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80세 박영자 할머니는 기미 때문에 거울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블루베리와 연어를 챙기고 저녁에 20분씩 걸으셨습니다. 2달 뒤 피부가 밝아지고 손주와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74세 김철수 어르신은 검버섯 때문에 외출이 두려우셨습니다. 저와 함께 유산균 식단과 숙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3달 뒤 검버섯이 옅어지고 동네 모임에서 당당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집에만 있지 않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77세 이정순 할머니는 늘 스트레스가 많아 얼굴빛이 칙칙했습니다. 저는 하루 10분 호흡과 명상을 권했습니다. 1달 뒤 피부가 맑아지고 마음까지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환해졌습니다 하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 사례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비싼 시술이나 위험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자신감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셔 보십시오. 내일 아침 호흡법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 후 15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선택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피부와 마음이 함께 밝아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내일부터 실천할 작은 습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웃는 얼굴로 내일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미와 검버섯의 원인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또한 잘못된 민간요법과 비싼 시술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렸습니다. 겉만 가리는 방법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와 키위, 토마토 같은 항산화 과일,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채소,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 김치와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피부 회복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햇볕 관리, 숙면, 스트레스 완화, 규칙적인 운동이 피부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에서 보셨듯이 작은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블루베리 한 줌, 토마토 한 조각, 15분 걷기, 잠들기 전 호흡 훈련. 이 작은 선택이 쌓여 몇 달 뒤 거울 속 환한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내일부터 실천할 작은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나이의 숙명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신호이며 누구나 다시 밝은 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